매년 10월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 연도 환경을 고려해서 이 경영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요. 가장 신경 쓰는 변수는 역시 환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원달러 환율이 이 1,070원대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당혹스러운 모습이 상당히 역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달러 환율 앞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인가를 두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흐름만 보더라도 계속 좀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대내외 외환시장 움직임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환율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사실 92유엔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화에 대해서 미 달러 가치를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도 지금 8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7월 초에 달러 인덱스가 85에 근접할 만큼 달러가 강세였었는데요. 지금 80 밑으로 떨어졌다 보니까 주요 통화에 대해서 미 달러 가치가 그만큼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가 지난 7월 21일 날 사실 참여연 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이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지 않겠냐 해서 엔달러 환율이 125엔까지 점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96엔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CG가 나오고 있죠. 96에 떨어짐에 따라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엔화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갔던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엔달러 환율이 참여연 선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주식을 사라. 일본이 성공한다. 또 엔달러 환율이 아베노믹스 탄력 받아서 120엔대로 넘어간다 하는 시각과 달리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에 대내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때 원달러 환율이 1,070원 내외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도 1,070원대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지금 주가보다도 환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역시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워낙 강세 요인보다는 달러 약세 요인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정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환율은 이렇게 주요 교육 국가의 통화체 분야거든요. 그래서 국내 요인만 따지면 안 되고 미국 측 요인, 달러 요인도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달러 인덱스를 얘기해서 주요 통화에 대해서 미 달러 가치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은 역시 미국 측에서 지금의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온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통화치라는 것은 상대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측에서 요인이 제공한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렇게 타결이 되면 언제든지 외환시장은 사실 변화될 가능성을 잃다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국 측 요인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출구 전략 연기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안 불발이라든가 연방부채 한도 확대 문제에 대한 타결 불투명 이런 것이 대부분 다 캐시프로의 문제에 해당되거든요. 출구 전략 문제 캐시프로, 그 다음에 예산안 불발, 연방부채 한도의 불투결, 이건 재정의 캐시프로 문제. 그래서 대부분 다 캐시프로 문제이기 때문에 달러 문제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요 통화에 대해서 7월 초에 85에 근접하던 것이 지금 80엔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캐시프로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캐시프로 문제는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사실 협상 타결 문제와 협상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되면 순식간에 변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지금 워낙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글로벌 자금의 이동 관계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캐시프로가 중시되는 이런 글로벌 자금 이동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것. 지금 말씀대로 한 달간의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비교적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1161원에서 지금 사실 1070원 1원이니까 한 100원, 90원 정도 떨어졌죠.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기간과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측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예. 얘기죠. 국내 그 외환 전문가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인식하는 것과 달리 미국 측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많이 떨어졌던 것도 이러한 글로벌 자금 흐름에 캐시플로가 중시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캐시플로 조건이 충족함에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 외국 자본이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 10조 원 정도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 원달러 환율이 1,070원 내외로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캐시플로우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출구 전략 추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자금 흐름 동향이 어떤지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 국제 간 자금 흐름은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중시되는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상대책에서 양적 정책에서 출구 전략 이런 것은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그동안 세계 중심 국가인 미국에서 또 중앙은행인 미연준에서 돈을 풀다가 예. 앞으로 출구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겠습니다는 익스펙테이션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이 언젠가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로벌의 그레이트 로테이션, 어떤 때 통화정책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각종 글로벌 자금의 투자 기준이든가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의 그 자금 흐름은 캐시플로우에 의해서 많이 작용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하면 우리가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캐시플로우를 적정 수준만 갖고 있어야지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행자분께서도 이 비상금은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 신용을 지키는 한도에 적정 수준만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다도 그 자체가 사실 기회비용을 경제학에서 보면 기회비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고 너무 이렇게 비상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기초효과에 비해서 비상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따져보면 예. 그럼 외화의 그 캐시플로우는 뭐에서 작용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스탁에 해당되는 외환 보유고 그다음에 플로우에 해당되는 경상수지 이 부분에서 작용되거든요. 한 가지 말씀은 플로우 얘기할 때 선진국은 재정 수지를 많이 꼽고 있습니다는 신흥국에서는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니까 사실 경상수지 부분을 꼽는다. 외환에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항상 이 문제는 좀 꼭 이렇게 짚어서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플로우를 얘기할 때는 재정 부분, 그 다음에 신흥국에 얘기할 때는 경상수지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탁에 해당되는 외환보유보다 플로우가 해당되는 경상수지 부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건전국 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대로 전개되고 있죠. 지금 한국과 멕시코와 대만, 중국 해서 이 국가들은 지금 외국 자본 이탈 얘기한다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건장군에 해당되는 것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금 에이펙 회담이 열리고 있죠. 그다음 터키 이렇게 보는데요. 역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에이펙과 같은 이런 국제회담에도 여유가 준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삐걱삐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에 상당히 겸연쩍은 모습도 예. TV에 많이 잡히긴 합니다는 사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역시 돈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경제 여유가 없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 한국은 국제사에서 코렉스커 나이를 불릴 만큼 다른 번보다는 캐시플로우 중시되는 상태에 캐시플로우가 있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원달러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출구 전략이 추진되면은 자금 흐름에 뭔가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인데 그렇다고 투자 가용 자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국가들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곳이 이제 따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국가로 흘러 들어갈까요? 우리가 보면은 예. 출구 전략하면 많은 그 전식 전문가들이 자금의 그 규모가 줄어드는 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 호딩 머니, 디스호딩 머니에 대한 이해를 못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하더라도 투자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자금들이 자금 규모는 얼만큼 시장에 퇴장되느냐 아니면 퇴장된 통화가 디스호딩 방출되느냐 예. 이 역할을 잘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출구 전략이 앞으로 추진된다면 기존의 양적 정책에서 들어갔던 자금들은 디스호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투자 가용 자원에 잡히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공급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과 국채에 투자했던 안전자산에 투자했던 자금 방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 달주는 부분, 이게 호딩 됐던 게 디스호딩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투자했던 자금이
이제는 이탈된다 하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는 근여금액인가. 그 다음에 출구 전략 추진하더라도 매입 규모가 850억에서 700억 달러를 내주면 네. 항상 중앙은행에서 공급하는 하이파리드 머니 고성능 화폐는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투자 가용 자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지금 진행객께서 표현하셨죠? 그럽니다. 그러면 돈은 현금 보유 상황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으면 있기는 끼지 않거든요. 예. 옛날에 진행자께서 제가 이 돈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눈을 깜짝깜짝 하시는데요. 예.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대학에 들어갈 때 항상 필수 이렇게 참고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종합영어,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수학의 정석. 정석, 예. 이 돈은 이기가 끼지 않는다. 이 얘기하면 딱 성문종합영어를 생각하시면 돈을 공부를 잘하셨고요. 성문종합영어를 생각이 나시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다른 책을 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책을 본 모양입니다. 예. 근데 돈은 이기가 끼지 않거든요. 이기가 끼지 않으니까 어딘가 투자되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자금 흐름이 가는 것이 새로운 자금의 열린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 펀드라든가 국내 ETF라든가 수익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매칭시키면 지금의 뭐냐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내 수익률이 하향 평준화 속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돋보이는 게 요가 말려 있다. 새로운 투자처에 빨리 투자했던 한국의 국내 펀드라든가 그 다음에 국내 국립상품들이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데요. 그거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안전자금은 다시 환류되고 있습니다는 주식 거품, 채권 거품. 자, 부동산, 주택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미국에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 건물에 지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중요한 상품은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에 그래도 수익이 높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고수익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프론티어 마켓에서 지금 서부 사하라 지역이라든가 아세안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했던 자금들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도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말씀드리면 예. 출구 전략 추진한다고 해서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요 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이 앞으로 금융상품의 유망한 지역이다 하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요. 자금 흐름이 건전한 신흥국으로 이제 외화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또 성격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한 번에 빠져나가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이런 또 우려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또 외화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예. 위급돼 있던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번에는 사실 IMF라든가 국제기관이 지적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또 중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아까 4개 국가 얘기했죠? 예. 한국, 대만, 멕시코, 그 다음에 중국 얘기했는데요. 예. 이것이 안전자산 자금, 펀더멘탈한 안전자산 지금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일부 증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한국의 차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캐시플로가 중시되는 이런 국가에서 모처럼 위안보이거래든가 경상수지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외국 자본 들어온다. 자, 펀더멘탈에 받쳐주느냐? 못 받쳐준다. 못 받쳐준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외국 자본이 캐시플로에 의해서 가다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가 절상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예. 경기가 가뜩이나 가야 될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주가 부분에서 외국 자본에서 올라간 주가 부분과 그 다음에 원화 절상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과의 괴리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그렇게 얻기를 바랍니다는 삼성전자가 삐걱하다든가 아니면 예. 다른 지역에 투자에 자금이 나갈 길이 더 큰 기회가 상상된다든가 하면 오히려 지금의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것이 또 주가를 올리고 원화를 절상시키는 것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 자본 들어오고 국내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음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외국 자본 들어오니까 차별하다 시청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국으로 이제 외자 유입이 되는 배경도 그 속내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요. 최근에 많이 유입되는 외국 자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 PSI 정책에 대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제가 방송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3년 전에 얘기했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신흥국들이 자금의 급격한 이탈
문제, 그 이전에 외국자본이 양적으로 있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것이 들어올 때는 외국자본이 들어올 때는 자, 이 지금 것처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실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절상되고 쓸데없이 정확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소위 금융 변수가 거품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출구 전략 우려에 따라서 자금이 또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원화가 이렇게 올라가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본의 유출에 따라서 신흥국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윈블든 현상이 지금 심화되는 것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신흥국들의 경제 안정성이라든가 보장할 때는 일단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자, 그 주로온 만큼 국내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뭐 국부 형태든 예. 개별 투자든 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가능하느냐? 가능하죠?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원달러이 떨어지니까 네. 해외 투자할 때 달러를 보유할 때 원달러이 떨어지니까 원화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온 만큼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되면 국내에서 사실 주가라든가 이런 금융 변수에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균형을 맞춰줄 그렇습니다. 수 있는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외국 자본이 이탈, 출구자본이 이탈될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 해당되겠죠, 나중에. 이탈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는, 자,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면, 퀀텀 펀드에 대한 대규모 이렇게 보면,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어? 지금 당장은 개입해서 안정시키지만, 자, 비자금 줄어들면, 나중에 저게 컨트롤 할 만큼 줄어든다 하면, 자, 퀀텀 펀드라든가 대규모 펀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확 뺀다는 겁니다. 예. 한꺼번에 확 빼면 원달러이 올라가서 사실상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럴 때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급격한 자금일 때 해외 투자했던 자금들 끌어들여라.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죠. 왜냐? 낮을 때 나갔으니까 외국 자본 이탈되면 원달러이 올라가겠죠. 원달러이 올라가면 외국 자본이 들어갈 때 달러 가지고 원화 자금으로 바꾸면 환율을 나갔으니까 그만큼 한 차익이 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급격한 자금 이탈된다 하더라도 외국 자본 그동안 내부에 투자했던 부분이 들어오니까 사실상 급격한 자금 이탈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중국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PSI가 이번에 그 출구 전략 운영에 따라서 신흥국들이 자금 이탈될 때 하나의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건의되는 이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도 그 문제에 대해서 외환 당국에서 시장에 권유만 하지 말고 그런 정책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장과 개인적으로 친한 분인데요. 그분한테 꼭 IMF가 권고했던 이 정책 다양을 우리나라도 반드시 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대처 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